안녕하십니까. 제2특공대 김용진 과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N47 엔진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5 시리즈 520D 아니면 320D, 뭐 X3, X1, 20D 모델들. 거의 국밥 수준으로 많이. 그렇죠. 과거에 화두가 안 됐었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뭐 흔히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댐퍼 플랫 크랙이라든지 아니면 밸런스 샤프트의 막의 누유라든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오일 필터 하우징의 누유. 답은 정해져 있었던 고장들이 있었지만 지금 요새 들어서 N47 엔진들의 내구성들이 조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디젤들은 연소열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터보 쪽에서도 냉각수가 들어가지 않고 엔진오일도 제조사에서는 2만 킬로, 3만 킬로 이렇게 한 번씩 교체하라고 권장을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연소열 자체가 좀 현저히 낮아요. 이 엔진이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공개적으로 노출이 됐을 거예요. 네네. 지금 현재 개발도 이제 끝난 상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외에 재밌는 정보를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작업할 차량은 320D 모델이에요. 각종 오일 누유와 댐퍼 플레이의 크랙, 각종 하체들 교체로 이제 들어왔어요. 요 사이쯤 보면은 여기가 오일 필터 하우징 위치예요. 오일을 많이 흘렀죠. 어마어마하게 흘렀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N47의 고질병. 중요한 거는 오일 필터 하우징만의 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일의 압력을 검출해주는 센서예요. 실제로 오일 필터가 잘못 깨졌다든지 내부에 오일 펌프가 문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오일이 없다든지 이런 거를 검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서거든요. 이게 풀려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잠겨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많이 새는 경우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 사장님께서 엔진오일 소모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디젤 엔진들은 피스톤 문제가 대부분 발생하진 않아요. 매핑을 통해서 부스트를 엄청 올렸을 때 피스톤이 깨져버린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N47의 피스톤 문제로 인해 오일 소모가 되는 경우가 지금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한 대 들어가 있고 디젤들은 내시경 검사를 접근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잘 안 하잖아요. 인젝터를 뽑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일링 쪽에 고착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못 긁어내린다든지 아니면 밑에서 오히려 압력으로 인해서 블로바의 가스로 인해서 내부 연소실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는 오일 교환이 우선입니다. 디젤 엔진은 경유의 특성상 연소될 때 굉장히 더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매연이 시커먼 것도 있고 그리고 흡기에 우리가 카본 청소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소된 후의 흔적들이거든요. 그런 엔진이 오일을 2만 킬로, 3만 킬로 동안 한 번씩 교체한다고 하면 얼마나 버티기 힘들겠어요. 오일 교환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하지 않고 타면 오일이 이제 성능을 조금씩 잃어가잖아요. 네. 오일엔 4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윤활, 방청, 청정, 냉각. 그리고 4가지의 기능을 위해서 오일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가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엔진 오일 자체가 무언가랑 섞이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이렇게 시커매집니다. 실제로 심한 건 갤화가 돼요. 역할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제조사에서는 2만 킬로에 한 번씩 교체하라고 얘기를 해도 잘 아시는 분들이나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은 1만 킬로든 7천 킬로든 한 번 교체를 하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N47은 오일 교체만 잘 하셔도 돼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도 한 번씩 띄워주시면서 고RPM을 한 번씩 써주시는 게 디젤 엔진, 특히 이제 N47은 제일 맞는 주행 환경이라고 봐요. 쿨러 2개, 엔진오일 이제 쿨러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미션오일 쿨러 같이 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접합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친구는 플라스틱이에요. 열에 의해서 변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켓만 교체를 권장해드리지 않고 이렇게 필터 하우징 아세이로 측면 같은데 이런 데 오일 많이 쳐져 있죠. 그리고 제일 많이 썼던 데가 요 라인일 거예요. 이제 저희 입고된 차 중에도 이제 미니 컨트리맨에 들어간 N47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10만 킬로도 채 안 탔어요. 그 차가 이제 오일이 부족 경고등이 떠가지고 입고가 됐는데 오일이 하나도 없이 진짜 하나도 없이 이게 들어왔길래 내시경을 넣어봤죠. 피스톤이 오일을 못 긁어서 내부에서 연소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가솔린 엔진들이 조금 심하잖아요. 폭스바겐, 아우디 계열. 맞아요. 연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나와요? 매연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환경 규제 때문에 후처리 장치들을 많이 만들고 EGR과 이런 재연소시킬 수 있는 전처리 장치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연료가 타면서 생기는 정말 더러운 찌꺼기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연소되면서 블로바의 가스와 만나게 되고 가스가 오일에 함유가 돼서 디젤 엔진들은 오일이 시커멓다 그러잖아요.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우징 옆에 보면은 손바닥만한 냉각수 플랜지가 있어요. 얘네들도 플라스틱인데 접합부가 찢어져요. 그런 증상들이 좀 종종 보이더라고요. 좀 황당하죠. 모든 차가 엔진이 출시가 되면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제 막 나왔던 엔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야 새로운 이런 고질병이라든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피스톤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 이후엔 이 N사치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과장님, 네. 제가 알기로는 이 N47 엔진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320D 기준으로 2015년도까지 장착이 됐고 520D 기준으로는 2014년도까지 장착이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320D, 520D 하면은 뭐 제일 많을 거예요. 그쵸, 제일 많겠죠. 그 정도로 많은 차량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EGR 쿨러 관련해서 문제도 있었고 체인 절손, 지금 작업하고 있는 오일 필터 하우징 등등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뭐 리콜까지 이어진 사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체인이 뭐 내구성이 약해갖고 끊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를 BMW에서는 리콜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EGR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번 뉴스에도 떠들썩했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래서 EGR 쿨러 관련해서도 리콜 받으면서 흡기 매니폴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흡기 매니폴드까지 교체해주는 그런 리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작업할 것 중에는 리콜 사항이 들어가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어요. 오일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노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워런티가 남아있을 때 누유가 있다면 무상 수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N47에서 나타났던 그런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이 돼서 B47에 적용이 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B47에는 체인 이슈 같은 건 없어요. 굉장히 중대한 결함이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체인에 관해서는 지금 확실하게 결함을 인정해서 얘기를 해주고 리콜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누유 누수는 정말 피할 수 오일 필터 하우징 작업은 마무리됐고요. 벨트 쪽 작업을 좀 이어 나가 볼게요. 이제 외경의 이 풀리랑 축이 되는 이 사이에는 고무로만 지탱이 돼요. 보면 이렇게 쫙 갈라진 거 보이죠? 온도 변화가 조금 커졌을 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을 때 급격하게 찢어져요. 우리가 제일 누유가 빈번했을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 와서 급속도로 영하권으로 내려갈 때, 이럴 때 보면 누유가 갑작스럽게 생긴다든지 벨트의 크랙, 댐퍼 플리 크랙 혹은 안 나던 하체에 소음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무는 유분기가 없어지면 경화가 온도에 따라서 급속도로 악화가 됩니다. 아침에 시동 걸 때 모든 충격을 이 댐핑을 받아야 되는데 하다가 안 돼가지고 찢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모양을 보니까 저 가운데 빼고 이렇게 통째로 좀만 더 타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시동이 꺼지죠. 각종 경고등이 뜰 거예요. 유압식 스티어링 펌프가 달려있는 타입들은 핸들이 잠길 거고요. 발전기가 안 돌면서 배터리 경고등이 뜰 거고 냉각 수온도 갑자기 오를 것이고요. 벨트가 엔진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해지죠. 실제로 그런 차들이 많아요. 크랭크 축, 리테이너 쪽에 벨트가 껴가지고 누유가 갑자기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차량들도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관리를 하셔야 돼요. 고장 수리를 해서는 안 되는 품목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이 정도 상태까지 가려면 몇만 킬로 정도 주행해야 되죠? 환경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10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내지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발전기도 이제 점검하는 방법이 안에 이제 냉각 날개가 있어요.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막히고. 지금 이제 작업 중에 좀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 워터펌프 일전에 벨트 쪽에 소음이 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 제외하고도 베어링의 상태가 안 좋아요. 이게 겨울 되면은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늘 내일 하네요. 네. 쓰고는 이제 전혀 유격도 없고
소리가 나지도 않습니다. 완전 무음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워터펌프는 누수 때문에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선입견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얘도 베어링이다 보니까 베어링 유격이 있어서 소음을 유발시키고 혹은 이 유격이 심해지면 이탈 가능성까지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자 일단 이제 하체 교환과 엔진 마운트 교체를 끝냈어요. 우리가 하체 교환할 때는 부싱에서 소음이 난다 혹은 하체 소음이 나서 교체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텐션 스트러드 암에 들어있는 이제 오일이 터져가지고 같이 교체를 병행한 거거든요. 그거랑 엔진 마운트가 상당히 많이 눌려 있어서 같이 교체를 진행했고요. 날이 점점 추워지잖아요. 안 부러질 것도 갑자기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고무 같은 경우에는 여름 때 비명도 안 질렀다가 겨울 돼서 비명 지르는 그런 애들이 많아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대비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겨울철에 배터리 방전 많이 되잖아요.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한 번씩 점검 받으시면서 배터리 교체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면 올 겨울 정말 아무 문제 없이 나실 것 같아요. N47뿐만 아니고 다른 엔진들도 저희가 새로운 데이터가 생기면 항상 업데이트해서 먼저 알려드리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